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물리학 1 해설 강의의 총평 부분입니다. 자, 일단 느낌은 올해 6월 모평과 비교했을 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난이도 면에서나 구성 면에서나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월 모평은 처음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모평이었지만 우리 9월 모평은 이미 6월 모평에서 경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해져서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살펴보겠지만 연계를 선생님은 정말 많이 체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연계가 체감이 안 됐다. 그 얘기는 연계 교재를 그만큼 여러분들이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단 연계 교재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됐다면, 그래서 전체 단원에서 6월 모평하고 유사하게 대단원 1단원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죠. 9문항 그리고 2, 3단원에서 각각 6문항, 5문항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 이 6월 모평도 그렇고 9월 모평도 그렇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수업을 잘 듣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한테 연계 교재까지 알려주었어요. 이것만 잘 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물리를 조금은 쉽네 하면서 시험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단순 지식형 2문제, 1번과 2번 문제가 되겠죠. 자, 개념 공식 이해형, 이해형, 그리고 정말 수치를 대입한 양적 계산형인데요. 난이도 면에서는 그렇게 막 어렵다, 어떤 한 문제의 시간이 엄청 소요된다, 그런 느낌은 없었지만 계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물리는 내용 자체도 쉽지는 않지만 항상 시간하고의 싸움, 양적 계산을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거 나 계산할 수 있어, 식만 쓰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답까지 암산할 건 암산하면서 빨리빨리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몸에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연계 하는데 대표 연계 문항을 살펴볼 텐데요. 자, 9월 모평 10번 문제예요.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인데 수능 완성 30쪽 6번 보세요. 완전 똑같죠. 따라서 연계가 정말 체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거 내가 연계해서 풀었던 건데 그 생각만 들어도 자신감이 막 생겨나요. 왜? 풀었던 거니까. 근데 딱 보자마자 이거 뭐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물질파 이야기하면서 이 물질파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물리학 1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도 자리를 잡아가고 따라서 양적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됐다 라고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강의 중에 추측을 했는데 역시나 양적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 그리고 6월 9월에 있는 이 물질파 파장에 관련된 거 양적 계산도 충분히 이제 출제될 여지를 평가원에서 보여준 거예요. 모의 평가를 그냥 하지 않거든요. 이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치러야만 되니까. 그런데도 왜 하느냐? 다가올 수능에 대한 준비, 그리고 또 평가원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을 조금 측정해야만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평가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잘 해놓으세요. 자, 눈여겨볼 문항은 전자기 유도에서는 크게 2가지 패턴으로 최근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9월 모평처럼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도선, 혹은 도선은 고정되어 있지만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되는 것으로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유도전류의 방향, 유도전류의 세기 비율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합성 전기력인데 이게 우리한테 사고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다가 6월 모평에는 10번 문제로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력이 쉽게 출제가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자, 여전히 이번 9월 모평에서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쉽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쉽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문항들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항까지도 여러분들이 늘 연습과 반복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등가속도 운동은 최근에 어려워졌죠. 6월 모평에 18번으로 등장을 했고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양적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대놓고 20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어지는 해설 강의를 보면 알겠지만 평균 속력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 시간을 크게 소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빠른 길로 가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물리는 접근 방식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30분으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빠른 길로 답을 찾아야 되고 그것은 이어지는 해설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문항을 풀이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선생님이 잔소리 안 해도 잘 하고 있을 거예요. 연계교재의 기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실전처럼 준비하면 좋겠고요. 우리 하위권 친구들은 욕심을 좀 버리고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자. 각오로 개념부터 탄탄하게. 그래서 연계교재의 문제를 대놓고 푸는 것이 아니라 수능 개념으로 개념부터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여러 개 된다면 연계교재 그리고 평가원의 기출문제를 달아보면 여러분들 수능 준비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9월 모평 어떠한 문제가 실려 있었는지 해설 강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